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임기 시작한 지 석 달 지난 서울대학교 교수회장인데 저는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아마 서울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수가 교수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특별하게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한데 우선 국립대학법 제정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아주 명법문장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저희의 그런 조금 먼저 경험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과대 교수이다 보니까 이제 양쪽을 겸직을 하죠. 의과대 교수 일도 하고 병원 일도 하고. 원래 한 대학이 하나였죠. 서울대학 의과대 부속병원 교분교부 공무원이었죠. 78년도에 이제 특수법인 서울대학교 병원 법에 의해서 법인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교수들만 겸직을 양쪽 일을 하는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이제 행복해했습니다. 열심히 공무원증을 반납하고도 열심히 병원 일을 하면서 24시간 교육연구 진료를 하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또 병원을 발전시키고, 그러다가 78년도에 이제 민주화 분위기에 노조가 창립될 때 다 축복받으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익을 나눠 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교육연구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인에서 이제 통제를 하고 교육부의 기관이니까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고 기재부에서 통제를 하고 또 병원이니까 또 보건복지 통제를 하고, 이사가 5명 됐다가 7명 됐다가 9명 됐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지난 정권에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똑같은 시기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같은 국가공무원 조직인 국립의료원은 끝까지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으로 지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유명무실한 1년 예산 국가에서 받는 돈 2천원 갖고 겨우 그 좋은 병원 구성원이 공무원증을 반납 안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서로 적응을 못한 거죠. 똑같습니다. 양쪽에 장단점이 있고 초심도 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대학교가 2011년 12월 27일까지 국가기관이고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 같이 국립대학이었죠. 국가공무원이면서.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이제 국립대학 법인법 서울대학교 설치법에 의해서 이제 2012년 1월 1일부터 이제 법인이 되고 다 공무원증을 반납하고 지금 같은 법인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법인처럼 찬란하게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법인법이 불행하게도 지난 MB 정권에서 돌이켜 보니까 저가 평교수 시절에 아무런 내용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토론한 적도 없고 이렇게 아주 절차 있게 심의 있게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고쳐가고 발전 지향적으로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들과 한 명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고쳐나갔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렇다고 뭐 지금 완전 실패한 건 아니겠지만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쓰고 법은 우리가 못 고치니까 국회의원들이 고쳐주니까.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법인법에 보면은 이제 그 재정, 아까 우리 조홍식 정치학과 학회장님 저희 서울대학 선임 교수이신데 그 학문의 자유나 자율성, 자치성, 사회 책임성, 공공성, 이게 우리가 그 총론, 언론 몸속에 배 있는 진실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학교 법인의 그 예산의 출발점은 3,400억이라는 게 그 당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 건물로서의 유지 보수 실제로 필요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냥 시작한 것뿐이지 대학 발전에 필요한 돈은 이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죠. 아름다운 뜻을 피려고 그러는데 군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다행히 국립대학 법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재정은 조금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립의료원 예를 보건복지부 중앙공무원으로서 그 예를 좀 잠깐 너무 제가 라프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알기 쉽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서울대학교 병원 법인은 일찍이 1978년도에 지금 39년째 법인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일반 직원들은. 교수들은 겸직을 양쪽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가 조금 보일 겁니다. 아마 큰 대학들은 다 대학병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많은 분교 같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UCLA, UCSF, UC 버클리가 다 명문이 됐을까? 거기는 쉐어드 가버넌스로 하고 있죠. 그게 뭐 탁상 공론이고 올드 버전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사회가 모든 재정의 책임을 지고 주지사가 이사장이 되면서 재정의 리크루트에 최대한 애를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 우리 조홍식 교수님처럼 교육부가 자기 대학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학문과 대학의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거든요. 기재부를 설득해야죠. 논리를 만들어 주시고 과거 과기부가 키스트를 키워준 것처럼 카이스트를 키워준 것처럼 오죽하면 울산 가기대 대학법인이 특수대학 국립대학법인이 과기부로 갔죠. 교육부에서 도망간 겁니다. 우리 교육부에 대학 정책관이 계시지만 우리 같은 패밀리거든요. 국가 발전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기재부가 모든 걸 틀어지고 있어요. 대학 정원 수도권 총량제 국토해양부가 정원을 지고 있습니다. 학교 땅이나 정원까지. 그러니까 참 우리끼리 이렇게 헐뜯다 보면은 일이 안 돼. 저도 지금 막 헐뜯으려고 나왔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수를 바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런 같은 수평 이동 기관이었어요. 국립의료원이 거기 총무과장이 그대로 보건복지부 과장으로 가고 약제과장이 그대로 과장 수평 이동하고 서울대병원도 그랬는데 문교부 시절에는 법인이 되면서 그냥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첫 번째 좋은 뜻으로 특수법인 시켜준 건데 산하기관 취급하고 세금 내라고 그러고 교육기관이었는데 그리고 30년 지나니까 그냥 그 공공기관 그리고 이사회가 난데없이 분립하면서 병원장까지 간섭 다 하고 자유권 다 뺏고 결국 이렇게 테이퍼링 되고 있죠. 지금 작년 12월 1월달 여러 사건 다 보면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교수들이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면서도.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인의 길이 저는 보여요. 우리 구성원이 교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법인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법인과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죠.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 법인이 이미 먼저 좋든 싫든 날치기 국회 통과 2010년도에 날치기 통과된 거예요. 의논 하나 더 없이 이런 의논을 했으면 화래도 안 나죠. 원죄가 있는 겁니다. 국회가. 그리고 정부도 무력하게 당하고 또 누군가 자기 책상에다가 슬그머니 넣은 거죠.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 날치기 통과에 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탓해봐 소용없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고 또 여기에 좋은 점 나쁜 점을 좀 필터링을 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문제를 얼마든지 슬기롭게 풀 수 있고 결국은 재정 문제거든요. 이런 뜻을 피려면 그러면 캘리포니아 모든 주립대학의 성공 모델을 좀 보시고 올드 버전이라고 하지만 이상론이긴 하지만 쉐어드 가버넌스를 한번 추구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난데없이 서울대학교 법인이 됐는데 그 이사에서 모든 걸 지고 흔들면서 총장까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가버넌스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이라는 편이 좀 거칠었긴 하지만 재정은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있으면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와서 컨트롤하듯이 여기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 국립대학법에 있는 대학 국립대학은 우리도 국립대학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또 교육부가 본의 아니게 대학 정책관부터 시켜가지고 고등정책국장들이 그런 일을 또 본의 아니게 이사는 아닌데 또 왔다 갔다 사무국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역할을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규명을 못하고 롤 플레이를 못하고 시뮬레이션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자. 어차피 구조조정 해야 되고 학생 수도 줄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론은 좋지만 그럼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집중하고 누구를 테이퍼링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교원대학 사태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난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왜 교원은 늘리라고 그러냐. 이쪽은 그런 퀄리티를 늘리기 위해서 담임을 둘러 하겠다. 교원대 아닌 학생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분노하고. 그러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좀 공론화 과정이 이렇게 계속 필요하고 또 국립대학법에서도 잘 제정되고 있지만 대학 하나하나에 큰 대학, 작은 대학, 목적대학, 정책대학에게 시뮬레이션을 또 해서 그런 걸 조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법인은 저희 교수협의회에서 2,200명이라는 전임 교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9개 아젠다를 지금 나온 내용을 제시해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내는 협의 가지고
이미 이 정책을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10월 달에 이제 중간 발표를 하고 11월 달에 이제 아젠다를 정리를 할 건데요. 그렇게 한번 좀 같이 그 네트워킹을 하고 그냥 뭐 유신 시절처럼 몰아붙여서 효율을 중요시하면서 국립공립대학 네트워킹의 어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프로세스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대학은 충분히 협력을 하고 수월성만이 아닌 공익성이나 사회 책무성에 대해서 충분히 다 그 아젠다에 들어 있거든요. 대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제가 7분을 좀 오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